각오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노래의 한 소절이죠. 이 소절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저는 아직 푸르른 청춘이라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청춘이라는 세월을 가슴에 심고 그리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먹먹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랫말을 잘 들어보면 세월이 약이라는 의미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듯 하는데요. 하지만 지고 또 피는 꽃잎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속뜻은 때로는 세월로 씻어서 잊으려 하기보단 고이 간직해 진주알로 만들어 추억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시사배터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문화도시 에디션 진행을 맡은 성민주입니다. 벌써 나울통 문화도시 에디션 12회째 방송인데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나울통 방송에서 이야기한 기억하고 기록하는 문화가 기획자들 사이에서 트렌드라는 말이 공감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울산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타 지역 사례들, 재현들을 들어왔죠. 오늘은 문화도시를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인 문화청년 기획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영화 중심 문화도시를 만들고 싶은 커튼콜 영화제 대표 배은정 씨와 그리고 울산 지역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이소영 씨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타깝게도 배은정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울통 문화도시 에디션 12회째 방송에서 울산 지역의 음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예비 문화도시에서 법정 문화도시로 나울통 문화도시 에디션 고고! 음악 중심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이소영 씨,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이면 어떤 공연인가요? 태화강에서 연등축제 공연도 했었고요. 또 울산에 하면 되게 대표적인 축제가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가 네, 5월마다 맞죠.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성남동에 거리음악회라고 해서 버스킹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도 했었고요. 또 오늘 나오시진 않았지만 커튼콜의 배은정 대표님과 같이 네. 기획 공연으로 어떤 프로젝트 공연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기획 공연인가요? 울산에서 활동하는 로컬 뮤지션 둘 그리고 또 초대 가수로 또 활동하시는 그런 뮤지션 분들이랑 두 팀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주라기 네. 법원이라는 형태로 공연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주라기 법원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공룡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주라기 월드 할 때 주라기 그리고 같이 공연하는 친구 이름이 또 이름에 판이 들어가서 판사할 때 판이어서 주라기 네. 법원이라는 이름의 그런 기획 공연을 만들어서 그때 제가 공룡 옷을 직접 입기도 했었고요. 네. 처음에 이제 은정 대표님이랑 같이 연극 형태로 이런 뭔가 시놉시스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이야기 나누고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공룡 옷을 입고 네. 어떤 노래를 불렀나요? 아무래도 이제 로컬 뮤지션들이다 보니까 울산과 관련된 노래들도 많이 만들어져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작곡들 위주로 공연을 하고 또 같이 공연했던 길기판이라는 뮤지션이 간절곶이라든지 아니면 태화강이라든지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울산 지역의 노래들을 많이 만드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그런 노래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 들어볼 수도 있나요?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식 음원은 올해 안에 발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목이 뭔가요? 태화강 산책 그리고 간절곶이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딱 울산만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주셨나요? 한 20분 정도 오셨어요. 20명, 100만 도시에서 20명 굉장히 아이고. 작게 느껴지는데 네.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적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사실 소규모 공연을 하게 되면 20분이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니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백만도시 울산에서 20명은 너무 작은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울산 문화재단이라든지 네. 울산시에서 이렇게 조금 더 로컬 뮤지션들의 공연을 조금 더 홍보해주고 티켓도 좀 사주고 네. 그래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기도 했고, 그래도 결론적으로 그때 같이 있었던 시민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저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공연으로 기억이 됩니다. 100만 도시에서 20명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모두 다 노래를 들으러 오신 소중한 그런 특히 또 네. 그런 뭔가 행사나 그런 축제 공연이 아니라 기획 공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뮤지션 개개인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자작곡 위주로 공연을 네. 많이 해서 그런 기회가 울산에 정말 현저히 적잖아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민주님? 아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런 공연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배은정 대표님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오늘 방송에서는 청년 진행자가 아닌 소영 씨의 현업인 싱어송라이터로서 출연자로 방송에 임하게 됐는데 심정이 어떤가요? 드디어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온 것 같아서 괜히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네, 저도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두 분 다 음악을 많이 좋아하셔서 늘 팝이나 클래식을 들려주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셔서 네. 유전의 힘이 조금은 있지 않으려나 싶기도 합니다.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 정말 그 영향을 엄청 고스란히 받아서 싱어송라이터를 탄생시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주로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서울에서 활동할 때는 주로 홍대 주변에서 공연을 많이 했고요. 요즘은 울산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이곳저곳이라고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태화강변이기도 하고요. 네.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울산에 그런 구청이라든지 문화센터 이런 쪽에서도 한 네. 적이 있고, 그리고 공연장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발 넓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최근에 했던 4월쯤에 연등축제가 열렸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그때 태화강에서 했던 연등축제 공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보러 갈 걸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울산은 문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타 지역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네. 음악가로서 울산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고향이어서 연어가 된 느낌이랄까요? 서울에서 6, 7년 정도 거주하면서 음악생활 했었는데 전 역시 울산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평화롭기도 하고 산이나 바다, 강도 가까이 있고요. 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느낌이 수도권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노래하는 것을 조금 더 즐긴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소영 씨의 모습을 조금 맛보고 싶은데 소영 씨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곡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네. 발매를 안 했는데요. 네. 맛있는 빵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이게 예전에 제가 에어아시아와 고백아시아라는 9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럼 짧게. 네. 그래도 함께여서 행복했었지. 우리 좋은 냄새가 나게 잘 구워졌기를. 살아가면서 힘들 때 먹을 수 있게 아주 맛있는 빵처럼 우리,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따뜻해지는데요. 또 네. 빵이 먹고 싶어지네요. 이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23개국 100개 도시를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기억들이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빵처럼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같이 했던 동료들에게 선물했던 곡이에요. 이제 올해는 음원으로 만들어서 낼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는 미리 네, 맞아요. 정말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빵이라는 이런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울산 지역의 음악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음악 추천해 주려고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곧 발매될 길기판 씨의 태화강 상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듀엣으로 함께 부르게 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태화강 산책이라는 노래 조금 네. 간략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태화강에 관련된 노래가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태화강을 산책하는 연인의 모습을 그려낸 곡이고요. 좀 달달하고 여름밤에 듣기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럼 직접 작사, 작곡도 하고 있는데 네. 싱어송라이터로서 들었을 때의 이 음악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따로 있을까요? 싱어송라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내서 곡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태화강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없어서 저는 제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길기판 씨가 너무 좋은 곡을 만들어서 여러 여자 파트를 불러달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태화강 밤산책을 하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 또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희망이 담겨 있는 곡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다들 뭔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그렇죠. 음악에는 꼭 또 개개인이 작곡하고 그런 사람들의 경험도 담겨 있고 네. 또 시대적 배경도 담길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울산 지역을 나타내는 음악 이번에 또 태화강 음악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60년간 공업도시로서 울산이 발전해 왔지만 지금 이제서야 문화도시로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대에 맞춰서 울산을 표현하는 음악의 흐름의 변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공업도시라는 딱딱한 틀을 좀 벗어내고 서울의 한강처럼 노랫말에서도 자연스럽게 울산의 지역이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으로 친근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돼요. 저도 계속 그런 곡들을 만들고 싶고요. 그럼 서울의 한강처럼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만들어지려면 또 울산이라는 지역의 명소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살펴보면 대구에는 김광석 거리가 있잖아요. 실제로 가보기도 하면 거기서 공연도 많이 하고 정말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리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울산에는 그나마 만들어진 거리가 있다고 하면 음악 관련 거리가 있다고 하면 청춘 고복수 거리가 네. 있는데 조금 음악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주변의 상권도 네. 솔직히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맞아요. 그냥 골목길, 음악 골목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조금 더 이 울산이라는 지역의 노래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울산이라는 지역의 노래에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울산이라는 지역 자체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울산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버려서 이제 이것저것 숨겨진 명소도 찾아다니고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 듣거나 영감받은 것들로 곡을 쓰거나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울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거리들을 더 홍보하고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울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조금 애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울산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영 씨는 울산을 고향이 아닌 그냥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버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애정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일단 저는 자연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울산에 또 유명한 그 영남 알프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 구봉이 있는데 그런 산들을 타고 다니면서 울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느끼게 됐었고 또 태화강이 정말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런 태화강 국가정원 말고도 네. 이렇게 둔치로 가면은 너무 좋은 곳이 많아서 더 애정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좀 낮에는 자연, 뭐 강산, 바다가 다 있죠. 울산. 네. 또 밤에는 공업도시로서의 야경도 맞아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지역의 음악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울산 지역의 싱어송라이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울산에서 음악가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 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시들보다는 문화 불모지이기도 했고 플레이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용조용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음악 창작소가 작년에 생기면서 또 새로운 사업들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여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이제 찾아보면 생각보다 나와 같은 뮤지션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곳이다. 네. 그런 의미로 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타 지역에 비해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도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공연도 보기 어렵고 왜 그런가요? 익숙하지 않아서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버스킹 지원 사업은 끊임없이 울산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심 자체를 가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뭐 일산지나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곳에서 버스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음악 관련해서 울산에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예술대학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여서 서울처럼 치열하게 음악하지 않아도 로컬 뮤지션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이나 공연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이 더 많이 생긴다면 다른 지역으로 유실되는 예술가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원 사업이나 공연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사업도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뮤지션들에게 그 사업들이 닿을 수 있게끔 그런 연결하는 그런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더 뮤지션들이 향유할 수 있고 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런 활동이 있다고 네. 또 숨겨진 뮤지션들을 그러면 발굴해내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싱어송라이터로서 울산 지역 시민들에게 음악과 관련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울산에도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꽤 많다는 것, 그리고 또 종종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공연장에서도 로컬 뮤지션들의 자작곡을 들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지녀주셨으면 좋겠다.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소영 씨의 음악은 어디에서 찾아 들어볼 수 있나요? 국내 음원 사이트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운율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스티치 혹은 이소영으로 발매를 했었어서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사운드 클라우드, 운율 인스타그램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듣고 싶어서 조금 찾아봤었거든요. 뭐 유튜브 뭐 이런 곳에서 네. 좀 뭐 이소영이라는 이름 쳐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활동했던 그런 내역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종종 그냥 한번 들어보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는 재미도 다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방송이 마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혼자라고 느껴지는 뮤지션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즐겁게 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살아남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소영 싱어송라이터와 함께 울산 지역의 음악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울산 지역의 음악 관련한 문화들이 조금 더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싱어송라이터들이 울산 지역에서 잘 정착해서 함께 음악 관련 문화 생활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소영 씨가 부르는 또 스티치의 산타 할아버지께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21세기 소년의 통영에서의 하루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성민주, 이소영,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